얘기했습니다. 자, 외워왔죠? 5개. 네. 한번 외워보이소. 그 다음에 또요. 음량. 아니, 그 장부도 있잖아요. 네. 목파타고서 외워라 네, 그랬잖아요. 네, 그 장부도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외운 거예요. 간신, 네? 목간담. 네. 네, 목간담. 이렇게 그래 외우지 마시고 이래 외우면 됩니다. 간신. 간심, 비패신 이래 외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같이 간다 이제. 예? 어서 오세요. 저는 그러면 네. 간은 원래 담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네. 네. 심은 이제 이 서양학에서는 잘 모르는데 심장과 소장이 같이 갑니다. 이게 항상 붙어 간다 생각하면 돼요. 요게 이제 소개된 게 남편입니다. 남편이 마누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 소장이고요. 비장은 비장. 비비가 같이 가고 네. 우리말에 비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폐는 대장하고 같이 갑니다. 네. 신은 방광이고. 방광. 이게 썰개가 간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간 남은 이해를 잘 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비 하니까 이것도 이해를 잘 하고 신장 방광 이것도 이해를 잘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이 심장 소장이고 이 폐대장입니다. 요거는 보통 서양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장부니까. 근데 동양과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보느냐 하면은 동양계의 기본이 뭐냐 하면 기라는 말이에요. 기. 예? 기는 생명력이거든. 생명력이요. 생명력인데 동양학의 기본은 기입니다. 이 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기운을 사용하는 겁니다. 심장과 소장이 똑같은 기운이에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음의 장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장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양의 장부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부예요. 예? 근데 음의 장부와 양의 장부인 차이일 뿐이지 음의 장부와 양의 장부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음의 장부는 이 생명력, 이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예요. 생성해내는 장부. 없는 걸 만들어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 기 생명력은 선천지기가 있습니다. 선천지기.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기운이요.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부모에게 받은 겁니다. 선천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천지기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기운. 후천지기가 있는데 이 후천지기의 기본은 뭐예요? 먹고 숨쉬고 운동하고 후천지기의 기본입니다. 먹고 숨쉬고 운동하고 그 세 개가 후천지기의 기본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기운 이 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장부가 간이에요. 화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가 심이고 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는 비, 금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는 폐. 그럼 옆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사용하고 남은 기운을 배설해내는 역할을 하는 장부입니다. 자, 음의 장부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 양의 장부는 기운을 사용을 하고 그것을 배설해내는 장부. 음과 양 둘 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기운을 쓰기 때문에 같은 장부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에 병이 들면요. 다음에는 병이 안 드느냐? 지금 당장은 안 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간에 병이 들면은 다음에도 병이 듭니다. 담에 병이 들면은 간에도 병이 들어요. 서로 이게 항상 같이 다녀요. 집이 망하면 부부가 같이 망하는 거지. 예? 이게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장부를 띠내도 사니까 기운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없어도 되는 장부가 뭐 있어요? 이 중에서. 없어도 되는 장부.
자 보세요. 이 사고가 났다거나 뭐 암이 걸려가지고 띠내도 되는 장부들이 있죠. 간 띠내도 되죠. 많이 띠내죠. 90%까지 띠냅니다. 그래도 10%라도 남겨둬야 돼. 이 간이라는 놈이 이 장부 중에서 재생력이 가장 좋은 장부입니다. 이 10%만 남겨져 있으면 1년만 지나면은 이게 다시 한 9배 켜져요. 그래가지고 90%까지 다시 이게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이 간을 잘라낼 때 절제술을 할 때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분 다 잘라내버려요. 10%만 있으면 살아나니까 이게 다시 커지니까. 그렇지만 간이 통째로 없으면 이걸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썰게 담은 통째로 띠내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쓰고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요거는 만들어내는 장부. 만들어내는 장부는 없으면 못 살아요. 배도 띠내죠. 한쪽만 띠내죠. 그렇지만 두 개를 다 띠내면 죽잖아. 비장도요. 통째로 다 띠내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비장은 조금 예외, 나중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심장 띠내면 안 되잖아요. 콩팥도 한쪽은 띠내면 되지만 두 쪽 다 띠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없으면 죽는 장부인데 나머지 장부는요 없어도 살아요. 다른 게 대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겨서 간이 두 쪼가리니까 이제 요렇게 그립시다. 간은 원래 두 쪼가리입니다. 요렇게 생겨서 요 밑에 썰개가 요렇게 달려 있어. 그만한 새끼손가락만한 썰개가 달려 있어. 그럼 이 썰개의 역할이 뭐냐면은 간에서 만든 썰개즙, 담즙을 갖다가 요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위가 요래 있으면 밥을 먹고 이제 요래 12장으로 내려오면 요 썰개즙이 당도를 따라서 이렇게 썰개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띠내버렸어. 근데 한 3년 있다 가보니까 이거는 없는데 요게 요런 주머니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런 주머니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담도에서 늘어나가지고 요게 하나 만들어져요. 띠내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 양의 장부입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도요, 우리 그 제자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통째로 잘라내버렸어요. 이거 없어. 이래 연결시켰어. 수술하면서. 그런데 통째로 다 잘라냈는데 한 3년 지나가고 이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위산도 뭡니까? 위산도 나와요. 위산도. 네? 이 땡기지 갖고 주머니에 늘어나갖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양의 장부는 그게 가능해. 그게 통째로 없다는 게 양의 장부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장부가 만들어내는 장부니까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음과 양이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건강한 이 몸이 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항상 간이 걸리면 간만 치료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도 같이 생각해 준다. 담에 병이 걸리면 담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도 같이 고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건 무시하고 우리 요거만 갖고 주로 처방을 내립니다. 한약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요. 아, 간이 안 좋으면 무슨 약 먹어야지. 이래 하지. 담이 안 좋으면 무슨 약 먹어야지. 이렇게 처방 내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동양과학 하는 사람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간신비피신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목화토금수의 기본을 갖고 쓴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목화토금수의 기본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완산고긴전요라고 그랬죠. 완산 요
요 5가지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행에서는. 요걸로 가지고 이 그 사람 몸에 나타나는 거라든지 그 병증들이 거의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병이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 16만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병 종류가 16만 가지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30몇만 가지랍니다. 자꾸 병 종류가 늘어나요. 30몇만 가지라는데 이 30몇만 가지를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내가 침을 이래 놓다 보면 다 좋은 기술을 가졌네요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기술로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나는 30몇만 가지의 치료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병마다 다 치료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기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저거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많이 하니까 조금씩 그 익숙해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의학의 기본은 뭐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한열 이야기했죠. 한열, 음양, 한열, 거실. 이거예요. 전부 음양이라 그랬잖아요. 음양에서 오는데, 음양의 불균형에서 병이 온다 이거야. 병이 생기는 원인이 음양의 불균형에서 생깁니다. 이 음양의 불균형은 음양 안에서 다시 오형이 나눠지니까 이 불균형에서 병이 생겼고 병을 고치려면 이 불균형을 바로만 해주면은 고친다. 누가 고치나?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환자 지 몸이 알아서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불균형만 바라주면 불균형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도 마찬가지고 고치는 방법도 음양의 불균형만 고치면 되니까 이 음양과 오행의 불균형만 맞춰주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놓다 보면 16만 30몇만 가지 병을 고치려고 침법을 다 해보면 방법이 없어. 그거 어떻게 다 해오고 어떻게 다 해요.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도 사람이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계속 뭡니까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게 뭐라노 치료법을 계속 처방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모를까 30몇만 가지를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약도 마찬가지고 침도 마찬가지고 원인만 찾아가지고 요 안에만 대입을 시키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침을 놓으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위가 병이 났으면은 비도 같이 병이 나 있으니까 비와 비를 동시에 치료할 때는 어떤 식으로 침을 치료를 해주면 된다. 침을 어떤 식으로 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병이 났다는 거는 위에 기운이 모자란다. 위에 음양의 소통이 잘못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것만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법은 간단하잖아요. 침 놓는 방법 간단하다는 거예요. 침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침법이 많은 게 쉽게 이야기하는 전통침법이에요. 흔히 말하는 전통침법은 어디 아프면은 침을 어디다 놔라. 자, 어디다 놔라는 이 내 몸의 지도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경락이나 혈자리라는 이름으로서 그려져 있고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신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지금 멍울이 잡혔다. 잡아보면 아프다. 거기에 상처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래 얘기를 해. 쉽게 하면 족상 위에 뭐가 뽀드락지가 났다. 또는 이러면 딱 여기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은 신체 지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짚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지금 어디
뭐가 기운이 나가지고 영 불편하다 이러면 우리는 소부 자리에 놨다 아니면 노공 자리에 놨다 이게 얘기 돼. 아니면 혈자리가 없으면 노공 옆에 오른쪽 한 1cm 오른쪽에 놨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혈이 통하는 경로가 바로 경락인데 그 경락은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락 공부를 조금씩 중간에 이번에는 지난보다는 좀 많이 넣을 겁니다. 많이 넣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개월로 5개월 동안 침술에 대한 전반적인 동양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경락까지 같이 공부를 다 하세요 하면 제가 가르칠 시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경락은 제가 어디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스스로 책을 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혈자리 하나까지 가르쳐 드리지를 못해요. 책을 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쉽게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지. 나머지는 본인이 외우고 본인이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경락 공부를 할 때 내 몸에 막 이게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저는 천안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간 사람끼리 천안에서 방 잡아 놓고 상대 몸 빤스만 입고 상대 몸에다가 사인펜 갖고 버렸어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예? 왜냐면 이 길이 이리 갔나 저리 갔나 헷갈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보던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그 정도 그 열정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락에 가는 흐르는 길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참 편해요. 진단하기도 편하고 침 놓기도 편하고 혈자리도 편해지고 그런 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 그것까지 제가 머리까지 넣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행의 기본이 요겁니다. 요건데 문제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오행에서 오행이 돌아가는 원리, 기본 원리예요. 목, 화, 토.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하늘을 볼 때는 오행을 보고 땅을 볼 때는 사상을 보고 사람 인체를 볼 때는 오운육기를 본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걸 놓고 상생과 상극까지도 우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생의 길입니다. 요 가운데에 상화가 들어갑니다. 자, 요게 상화를 하나 넣을게요. 상화를 넣습니다. 좀 앉아도 돼. 내가 방향 좀 돌리려고 하다. 이게 안 나가. 방향을 좀 돌리려고. 상하를 하나 넣습니다. 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부 5장 5부입니다. 자,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에 양, 중이라 그랬죠. 세 개가 있다. 항상 세 개씩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모자라잖아요. 여기 모자란 이 자리에 하나 들어갑니다. 상화라고. 자, 목화 토금수의 상화입니다. 자, 상화는 가만 보시면은 이 화자가 같잖아요. 그죠? 상화도 화의 종류입니다.
화는 뭡니까? 장보러 따지면 심장이죠. 이것도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심포, 요거는 3초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6장6부가 되죠. 6장6부입니다. 요거를 빼고 5장6부라 왜 그럽니다. 오장육부라고 심포를 왜그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하면 오장육부라 그게 이제 그 웃긴다는 게 심포는 없지만 3초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왜 3초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죠. 옛날 중국말에. 억지로 끌어댄다고. 예? 제 눈에 물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가슴이 열려 있으면 잘라가지고 기준으로 위에는 상중하잖아. 상중한데 사람의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예? 또 다시 올라가고 오르락 내려가는데 기운이 배 정면을 타고 이렇게 정중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요는 위고 요는 중이고 요는 아래쪽이니까 상초, 중초, 하초 이래갖고 하나 둘 셋 이러니까 3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는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5장이 6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줄 것 같고 구획 정리만 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5장 5부가 맞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따지면. 근데 동양과학에서의 기의 역할을 따지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의 역할을 따지면요. 이 있다고 보냐. 심포도 있고 삼조도 있다고 보면 우리가 몰랐던 병들이 해결이 되는 거야. 심포도 있고 삼조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던 수많은 병들이 원인이 나오는 거야. 희한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다들 아시지만은 제가 지난 2년간 좀 몸이 안 좋아서 고생했는 거 아시잖아요. 온갖 검사를 해도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왔는데 딱 노골적으로 딱 깨놓고 얘기를 하대요. 마산병원의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검사 더 해봐야 안 나옵니다. 박이랑. 검사해도 안 나오는 병입니다 아마. 그래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 가지시고 그렇게 아버신 분 인터넷에 그 저 뭐 동호회도 있고 하니까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모르는 병이야. 현대의학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해놓으니까 답이 나와. 해결이 돼. 사실 이 병이었어. 내가 이 병이었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그러면 뭐 하는 장부면요? 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장부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심포는요. 이 5개의 오행의 그 기운이 있잖아요. 이 기운을 모두 조정해 주는 장부입니다. 기운 자체를. 이 심포란 놈이 기운의 이 5개를 통솔하는 통간이 요 한가운데서 통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초는요. 그렇게 했던 기운을 쏟아내는 장부예요. 밖으로 사용하고 쏟아내는 장부예요. 실제로 우리 그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분들은 그 나중에 3맥 배웠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맥 하는 거. 이 3초가 안 좋은 맥이에요. 이 맥이 3맥이에요. 3초가 안 좋은 맥, 아주 죽을 때만큼 갈 만큼 안 좋은 맥들이 나오는 경우에 바로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3초맥은 우리 목에서 잡는 거거든. 목에서 이렇게 딱 잡아보고 내가 실제로 3초맥을 잡고는 이 사람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죽은 사람을 봤으니까. 실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삼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맥이 나옴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정통 동양학에는 심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포를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 없어. 간에 좋은 간을 보여주고 심장도 보여주고 비, 폐, 심 다 보여주는 약은 다 많은데 심포를 인정 안 하니까 심포가 좋아지는 약은 없더라. 그 약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심포 그 보여주는 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지. 오장육부만 생각하다 보니까. 육장육부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심포를 좋아지는, 그러니까 심포가 답이 나오잖아. 그럼 심포로 치료해주면 돼. 다행히 경락은 이렇게 6경락이 돼 있어요. 6개씩, 12경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으로는 심포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침이 있죠. 침은 있지. 근데 약은 없어. 요 오행상에서 요걸 항상 기본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걸 놓고 상생과 상극이 이루어지는데 책에는 상생도 많고 상생도 쭉 나와 있고 상극도 나와 있는데요. 상생은 이 시간 이후부터 잊으세요. 무조건 잊으세요. 상생은 잊으시라고. 인체를 볼 때, 병을 볼 때는 무조건 상극만 보십니다. 병은 상극에서 옵니다. 상대적으로 상극하는 장부끼리 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토는 요 있죠? 비위죠. 비위입니다. 비나 위의 병에 왔다. 이러면 이 병이 왜 왔느냐? 상대적으로 목의 기운이 토의 기운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 상생을 잊으시라고. 비위가 병이 들었으면 비위를 좋게 해주는 약이나 침을 맞으면 돼. 약을 먹거나. 그러면 상생을 생각하면요. 화생토죠. 그러면 이게 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소 아닙니까? 심장을 좋게 하는 건 먹어도 비장이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좋은 걸 먹으면 오히려 비위를 베립니다. 그래서 내가 상생을 잊으라는 거야. 심장에 좋은 약을 먹으면 비위는 베립니다.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좋게 침을 넣으면 비위한테는 손해면 손해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예? 아니, 상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상극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비위의 병은 항상 이 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간이 문제야. 응? 그러니까 비위의 병은 결국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주범은 간이라. 강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그걸 하죠. 예를 들어서 간에 내가 기운이 남아돌아. 기운이 남아도는 이 힘을 어디다 써요? 만만한 놈이 이거라. 공어 뭐라. 응? 만만한 놈이 요 놈이라. 그럼 요놈만 설계 보는 거라. 이제 거꾸로 했다. 이렇게 봅시다. 비위에 지금 기운이 남아돌아. 그러면 이놈이 그 남은 힘을 어디다 쓰느냐? 만만한 놈이 이거라. 요놈을 갖다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기운이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운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좋은 거지. 나는 간이 튼튼해, 간이 건강해, 기운이 넘쳐.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 상대의 기운도 생각을 해야죠. 간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아무리 잘나봐 집에만 들어가면 못 살고 그는 마누라가 있으면 아니 이 남녀가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뭐가 좋겠어요? 결코 좋은 게 아닌가. 전체가 좋기 위해서는 기운이 어느 장부 한쪽에 가서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골고루 가 있었으면 조금씩 치고 또 조금씩 말리고 이렇게 돼야 건강한 몸이 되는데 어느 한쪽에 기운이 과다하게 올라가 버리면 병이 생겨요. 그게 상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죠. 음양, 허실, 한열 있죠. 이 한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뜨거우면 쳐요. 상극을 해. 아까 좀 기운이 강하면 친다 그랬죠. 뜨거우면 칩니다. 간이 어느 날 뜨거워졌어. 그럼 간이 어느 날 뜨거워지면 이 뜨거운 열 어디다가 풀어? 요놈한테 풀어. 그럼 비위가 나빠져. 근데 간이 왜 뜨거워져? 기운이 세서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뜨거워질 수도 있어. 우리 아프면 열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간이 병이 나도 이게 또 뜨거워지가 이것도 병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희한한 얘기라. 어떤 사람들 이래서 나는 간이 비위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간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가? 간이 건강하면은 비위가 약하다 했는데 나는 간도 괜찮고 비위도 괜찮다. 무엇이 안 맞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데 병은 어떻게 생겼냐? 넘친 힘을 주체 못할 때 상대방은 그걸 하고 넘친 열을 주체 못할 때 상대방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도 병이 있고 비위도 병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경의 병이다. 기경. 들어놓으세요. 다음에 기경 나오니까. 현대인들은 이 기경의 병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거의가 기경의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기가 넘쳐나요. 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기가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기경의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침자리가 달라집니다. 옛날 전통침에서는 어떤 침자리는 안 듣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우리 흔히 말하는 침자리 중에서 통일점이 더 잘 듣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